포스코홀딩스가 강하게 움직인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철강 업황이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 둘째,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보였던 리튬 사업이 이제 실제 숫자로 확인될 수 있다는 기대. 셋째, 외국계 수급이 붙으며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번 포스코홀딩스를 다뤘을 때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다. 왜 아무도 포스코홀딩스를 확신하지 못할까? 이유는 명확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외면받았던 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었다. 철강주로 보기엔 성장 기대가 붙어 있었고 2차 전지주로 보기엔 아직 부족했다. 즉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 회사를 어느 가격표로 평가해야 할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애매함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은 그때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개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구간이다. 철강은 아직 완전히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 최악 통과와 스프레드 회복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강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좋아지느냐가 아니다. 철강이 버텨주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과 2차 전지 소재 투자는 결국 철강 캐시플로우가 버텨줘야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철강은 과거 사업이 아니라 미래 사업이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 회사를 지탱하는 엔진이다. 여기에 리튬이 붙는다. 리튬은 한동안 기대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었다. 투자는 컸고 가격은 흔들렸고 이익은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이 바뀌고 있다. 리튬이 실제 매출로 확인되는가? 철강에 기대던 사업이 자체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기대만 있는 사업은 오래 못 간다. 하지만 비용으로 보이던 사업이 회수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밸류에이션은 달라진다. 여기에 외국계 수급까지 붙었다. 수급은 단순히 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아니다. 시장이 어느 쪽으로 해석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도 애매하고 2차 전지도 애매하고 지주사로도 애매했다. 그런데 외국계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이 애매함을 리스크가 아니라 구조 재평가의 여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핵심 질문은 이거다. 철강이 버텨주는 동안 리튬과 2차 전지 소재가 실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가치를 다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시장이 바로 이 질문을 다시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철강 스프레드가 회복되지 못하면 캐시플로우 신뢰는 다시 약해질 수 있다. 리튬 가격이 흔들리면 소재 사업의 회수 시점도 늦어진다. 투자비 부담이 계속 커지면 시장은 다시 이 회사를 무거운 종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무엇을 다시 보기 시작했느냐다. 성장 스토리만 보던 시장에서 현금 흐름, 자산, 실체, 구조를 다시 보는 시장으로 넘어가면 포스코홀딩스는 가장 먼저 다시 계산될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하나씩 개선되는지 확인받는 구간이다. 구조를 읽는 투자, 네임드 스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임드 스톡